모두가 저마다 걸어가는 길이 있지요. 우린 흔히 그 길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흐름 속에는 어느 시점에 빛나는 때가 찾아온다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 빛나는 때가 바로 숨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말년이 그렇게 소중한 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느 한 곳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에 대해 다루어 본 적이 있답니다. 거기서 드러난 가장 커다란 아쉬움은 마지막까지 자기로서 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숨을 향해 다가갈 텐데 그때가 되어 좀 더 내 모습을 살 걸 그랬어 라고 뒤늦게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보는 연습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느 아픔 돌보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살펴온 분이 알려준 7갈래의 조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우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한 말년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들어주시는 동안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귀 기울여 보실까요? 더 몸을 잘 건사하고 싶다는 지나친 바람은 빨리 놓아버리라고 하더군요.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길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겁주고 아프게 하는 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입을 수도 있는 심각한 아름이나 무너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상황이 닥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떤다고 해서 방법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 써온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을 100% 막는 길은 없기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아껴 돌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 상태가 자연스레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조금 좋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적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운 몸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고 점점 쇠약해져 언젠가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을 되돌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다가올 몸의 약해짐을 두려워하거나 아직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괴로워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내 스스로 더 큰 고통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가면 아름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누구도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아픔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이는 없으니 차라리 아름을 잘 다스리고 그걸 덤으로 안고 지내는 법을 익히는 편이 훨씬 좋다는 것이지요. 몇 해가 지난 뒤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아름을 달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럴 생각을 하면 앞이 무섭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고 두려움 속에서 허둥대봐야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름을 받아들이고 그래, 너도 내 오랜 동반자 같은 거니까 함께 지내보자 며 길을 찾아보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랜 세월 7가지 넘는 큰 아름을 겪은 사람의 진심 어린 권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숨이 끊기는 때를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많은 이들은 막상 내가 숨을 거둔 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과 대면하는 연습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쩌면 숨이 멎는다는 것을 너무 낯설고 끔찍한 일로만 여겨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끝내 망가지고 숨이 끊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길이니 미리 가만히 생각해보며 받아들이는 마음을 익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스스로도 심하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옛날 어른들은 어릴 적부터 언젠가 꼭 찾아올 마지막을 떠올리며 조용히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곤 했다고 합니다. 작은 안방 어귀에 조촐한 제단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생각에 잠기듯 두 손 모아 앉아있기도 했다지요.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숨을 가만히 인정해보는 연습이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둘 때 느껴지는 공포란 사실 누구도 완벽히 이겨낼 수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분노와 서러움으로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차분히 마지막 숨을 받아들이려 준비하면 그 끝자락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대한 분노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 같은 걸 자꾸 키우다 보면
내 안의 괴로움도 커지고 결국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숨을 거두는 때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인과 동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마지막 자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내 마지막을 지켜봐줄 사람들에게도 그게 더 나은 선물일 테니까요. 또 과거에 걸어온 길을 자꾸 뒤돌아보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부질없이 그때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해봤자 지금 내 모습은 이미 그 모든 선택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독특한 작품과 같지 않을까요? 남과 견주거나 못 가본 길을 미려스레 떠올리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 이제 그만두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세대 중에 너무나도 어렵던 때를 겪으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고 씁쓸하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요. 배고픔과 전쟁, 뒤이은 분단 상황까지 겪으며 가난 속에서 생존 자체가 가장 큰 과제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단한 시간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아이들도 다 키워내고 나도 이 정도로 숨을 붙이며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텼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줍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결국 내 걸음걸음이었지요. 누가 대신 걸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씩 결정을 내리면서 지내온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길을 스스로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너무 크게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몇 걸음 남은 길도 망치게 된다고 해요. 차라리 그래도 잘 견뎌왔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홀가분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바꾸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숨이 닿을 때까지 일만 하고 지내지 말라는 말도 들려줍니다. 오랜 세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릴 적부터 성장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쉼없이 달려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서는 놓친 것도 많고 마음 한구석에 허무함이 들어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얻었던 뿌듯함과 보람, 즐거움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일에서 내 존재감을 찾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는 것도 좋았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 굳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때의 열정도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일이 주는 즐거움이란 게 있는데 그 즐거움을 한껏 누린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는 꽤 복이 많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나에게 맞는 일이나 취미를 찾으면서 예전처럼 치열하게 겨루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용히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남은 시간을 어찌 보낼지 내가 더 주도적으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취미는 늦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들 살면서 공부 겨루기, 입사 겨루기, 승진 겨루기 등 여러모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시달려 왔는데 그게 몸에 배서인지 재미로 하는 취미마저도 남들보다 잘해야 해 라고 조급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하지만 취미는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거니 꼭 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시를 써볼까 하면서도 글재주가 없는데 하며 망설이기도 하는데 잘 쓰는 게 아니라 좋아서 끄적이는 거면 됩니다. 누군가는 천체망원경으로 하늘 보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오래된 우표 모으기를 하면서 뜻밖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지요. 어떤 취미든 정말 좋아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일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내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취미를 만들어두면 정말 좋고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부터 차근차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된다고 하네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더 일찍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젊을 땐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냥 어떤 틀에 가둬서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꿈을 품었고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왔는지는 알아볼 기회도 없고 별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내 안에 숨어있는 여러 모습이 사실은 부모의 시간 속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눈앞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아버지와 대화가 적었던 분일수록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을까? 그 사람에게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 같은 궁금증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나랑 별로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엔 사실 너무 많은 것이 부모를 통해 내 안에 전해져 왔을 테니까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내 삶을 더욱 잘 들여다볼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부모가 떠난 뒤에서야 왜 난 몰랐을까 하고 땅을 치는 거죠. 나이 들면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마음도 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마구 소리치며 드러내거나 세상이 왜 내게 이러냐며 원망만 하는 모습은 스스로도 더 괴롭고 다른 이들에게도 너무 힘겨운 분위기를 주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아픈 날은 울음이 터질 수 있고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꾸 거칠게 하소연만 하면 듣는 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프면 아프다 말도 못하나 하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로 표현해보라는 조언입니다. 주변에 아직 충분히 못 겪어본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노년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내기보다는 나도 젊을 땐 이런 것을 몰랐는데 이젠 이러이러해서 조금 힘들다고 조곤조곤 얘기해주면 서로 한결 나은 마음으로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몸이 아프고 예전 같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준 깊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리면서 과격하게 부딪혔다면 이제는 많은 걸 겪었으니 조금 더 너그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주변을 안심시키고 나 스스로도 편해지는 길이라 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거나 거친 말로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라며 비하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도 내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는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날엔 내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괴로워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괜한 잔소리를 쏟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나도 힘들고 주변도 괴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바뀌고 예전만큼 내 목소리가 크게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면 그만큼 홀가분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름 열심히 달렸고 지금 나는 이렇게 조금 천천히 보내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괜히 더 힘을 주어 무리하게 몸과 마음을 혹사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과잉 반응으로 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건 나 스스로를 더 서글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땅에 묻히게 마련이고 지구에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 불필요하게 애를 쓰며 나는 아직 예전 그대로야 라고 버티려 하면 점점 더 커다란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힘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능력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옛날 난 참 잘 살아왔고 지금 난 지금대로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맘속 불안이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세월을 좀 더 맘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게다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은 어찌 보면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식구들 챙기고 일하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맞추다 보니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숨이 끝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드는 후회가 바로 그 점이라고 합니다. 왜 좀 더 내 마음 그대로 살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와 버렸는데 하면서도 돌아보면 어딘가엔 분명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책 읽기일 수도 있고 다정한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옛날의 꿈일 수도 있지요. 어떤 거라도 스스로 그래, 나 이거 정말 좋았는데 한번 해볼까? 하며 손을 뻗어보면 생각보다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더군요. 어떤 분은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던 재주가 찾아왔고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끔 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느끼는 충만함이 더 소중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내 안의 즐거움을 계속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남과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참 괜찮은 숨결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에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끔 영상으로 내 얘기를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댓글이나 반응을 통해 작은 응원을 보내줄 수도 있지요.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전 세대에 비해 지금은 서로 소통하는 창구가 다양해졌으니 좀만 용기를 내도 충분히 내 목소리를 꺼낼 기회는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궤적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조곤조곤 꺼내보고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며 남은 숨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보자는 거지요. 무엇보다 그렇게 살면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음도 한결 따뜻해집니다. 아, 우리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뭔가 즐거운 걸 찾고 다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지 하는 기억이 남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마무리 선물도 없겠지요. 그러니 숨이 닿을 때까지 그저 집안에서 우울하게 지내지 않고 작은 취미라도 챙겨보고 가볍게 몸도 움직여보고 아픈 곳이 생기면 그 아픔을 어루만지면서도 그래, 이만하면 살아온 보람이 충분하다 고 스스로에게 토닥거려주는 태도가 어쩌면 참으로 든든한 노년의 길이겠다 싶습니다. 결국 여기서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건 우리가 언젠가 꼭 맞닥뜨릴 마지막까지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만 하거나 세상 관습에만 얽매여 살다 보면 정말로 내 숨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커다랗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아, 조금만 더 솔직하게, 조금만 더 내게 맞게 살아볼 걸 그랬어. 그런 탄식을 가슴에 품고 숨을 거두긴 싫잖아요. 그럼 남은 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찬찬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말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이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겠지요. 혹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뜻깊은 마무리가 될 테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다가 피곤해지거나 앞이 막막해질 때마다 과거의 나도 괜찮았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 는 말을 꼭 스스로에게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전에 잘 나갔을 때가 있겠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못난 건 아니거든요. 우린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몸을 싣고 있을 뿐이고 이 흐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느긋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지내보자는 겁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 중에는 나는 아직 한창인데 이런 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두가 거쳐가게 되는 길이니 미리 알아두면 손해볼 건 없다고 하네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어른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로 마지막 숨 앞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솔직해지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시도라도 해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리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는다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모든 말을 하며 저는 여러 갈래로 제 스스로도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배우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작은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함께 웃어줄 거리라면 그걸로도 저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해보고 싶은 일이나 알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짝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이든 글이든 누구나 남기는 흔적을 통해 누군가는 또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거나 응원의 뜻을 전해주는 일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볍게 마음을 표현해주셔도 좋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곁에 두고 더 오래도록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해주신다면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또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숨이 다하는 날까지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지낼 수 있길 바랄게요. 이렇게 길고 긴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싶다는 마음, 취미와 관심거리를 놓지 않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숨을 차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 잘 붙들면 지금부터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우리의 살아온 나날을 돌아보며 그래도 잘 지내왔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나름대로 사랑해왔구나 라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부디 오늘 전해드린 이 길고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걸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